전세 계약이 끝나갑니다. 월세로 들어가서 하락장을 기다린 다음에 매매를 할지 아니면 부동산이 어느 정도 최고점 대비 20% 하락했으니 바로 매매를 진행할지 계속 고민 중입니다. 그냥 바로 매매하는 건 어떨까요? 네, 많은 분들이 이제 똑같은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언제 갖냐면 전세가 끝나거나 월세가 끝나거나 이럴 때 오히려 집을 매수해서 실거주를 하고 있거나 집을 매수해서 뭐 전세를 줬더라도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, 매수한 분들은 계약이 끝날 때나 이럴 때만 꼭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막 관심을 많이 가지시거든요. 근데 대다수의 이제 임차인 포지션인 분들은 이제 계약이 종료될 때 그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있어. 그래가지고 그때 맞춰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타이밍 싸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지금은 타이밍 싸움을 하는 단계는 전혀 아니고요. 지금은 지역별로 다 다르다.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는 동네 분위기도 좀 보셔야 되고 그 동네의 뭐 입주량도 보셔야 되고 뭐 그거를 사는 거 대비 다른 대안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 그냥 되게 다각도로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지금 전세 끝났으니까 우리 동네 20% 빠졌는데 사요? 이거는 전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. 그럼 뭐 어쩌라고요?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어쩌라고요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지금 절대 사면 안 돼.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책 30권부터 좀 봐라. 그럼 부동산 관련된 30권 그거 언제 다 봅니까?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집을 사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.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든 집은 살 건데 괜찮나요? 라고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꼭 좀 한번 읽어봐라. 30권 언제 다 읽습니까? 라고 얘기하시는데 읽어봐. 읽어보면 그렇게 오래 안 걸려. 왜? 내용이 다 똑같거든. 안녕하세요. 경기도 중저가 2주택자입니다. 서울 1주택으로 갈아타게 하는 게 맞을까요? 전세 끼고 사둬야 될 듯합니다. 경기도 중저가와 서울 1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. 왜 그러냐? 경기도 기준으로 보면은 경기도가 중위 가격이 한 5, 6억 정도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서울이 이제 한 9억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평균이라고 할까요? 그냥 서울의 중간값이 9억, 이제 경기도의 한 5억 정도? 라고 보면은 경기도 중저가니까 뭐 한 3, 4억대를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. 그럼 3, 4억대 두 개를 만약에 팔아가지고 뭐 세금 낼 거 내고 하면은 대출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금으로 한 4억 정도 생긴다 치면 전세 끼고 서울에 집을 살 때 서울에서 그럼 중상위권을 살 수 있냐? 아니면 서울에서도 중간에서 약간 좀 낮은 정도의 가격대를 사게 되겠죠. 아무래도 서울 집값의 중위 가격이 한 9억대 정도 되니까 단순히 이제 경기도에 있는 것보다는 서울이 낫죠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굳이 뭐 행정 권역 같은 거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뭐 서울이라고 해도 다 같은 서울이 아니고 서울도 구가 25개나 있고요. 그리고 경기도라고 해가지고 뭐 서울 대비 무조건 뭐 나쁜 것도 아닙니다. 경기도에 괜찮은 동네들은 뭐 서울의 한 중간 가격 이상의 가치들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내가 경기도에 두 개 팔아서 서울에 하나로 합치면 무조건 좋은 겁니까? 그건 알 수 없다. 오히려 차라리 그 두 개를 팔고 경기도에 괜찮은 상위권의 한 개를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경기도의 상위권의 물건 하나와 서울에서 중하위권의 한 개를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한다.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 통계 자료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아는데 서울보다 경기도에 괜찮은 지역들이 더 올라가기도 해요. 통계 자료를 보면 압니다. 물론 서울이 약간 더 먼저 반응하는 지역들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경기도에 괜찮은 지역들은 먼저 막 빨리 올라가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두 개 팔고 하나로 합칠 수는 없는 그런 문제고 뭘 사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. 지방 1주택자입니다. 취득세 8% 내고 강남을 사야 될까요? 마포나 성동을 사야 될까요? 2년째 고민 중입니다. 지방의 1주택자이신데 굳이 뭐 강남에 한 채를 더 사는 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. 돈이 되게 많으시면 뭐 모르겠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두 채를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는 좀 있고요. 다만 이제 저는 무조건 지방에 살아야 됩니다. 그런데 서울에는 그냥 투자 목적으로 하나 사놓으면 좋겠어요.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지방에 무조건 살아야 되고 서울에는 뭐 장기적으로 뭐 우리 아이를 뭐 살게 한다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서울로 뭐 이사를 와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목적이 좀 명확하시면 뭐 그러면 뭐 살 수도 있겠죠. 근데 이제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이제 취득세를 그렇게 내 가지고 뭐 물론 이제 대출을 끼냐 안 끼냐 뭐 이런 것들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2주택을 해 가지고는 조금 서울의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2주택이 이렇게 좋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.
왜요? 2주택까지는 뭐 취득세도 뭐 조금 완화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?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고가 주택은 세금을 좀 매기는 나라고 그리고 이제 2주택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.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약간 좀 바뀌었다. 그 총선도 이제 어쨌든 야당의 또 압승이었고요. 그리고 이제 어떤 정책 같은 거에 좀 변수가 좀 많아졌습니다. 그러니까 아주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강남권의 막 고가 아파트 그런데 이제 2주택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장기로 끌고 가겠습니다라는 거는 좀 고민 좀 많이 해봐야 돼. 이게 상황마다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27살에 하남에 청약돼서 올해 33살 2년 실거주 완료하고 매도했습니다. 4억의 차익이 발생했어요. 순자산이 총 5억 월급 280만 원입니다. 서울로 갭 투자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될까요? 투자 우선 잘하신 거 축하드리고요. 기본적으로 지금 갭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지금 월급이 너무 적어요. 월급이 한 300 정도 되시면 현금 5억이 있다고 해서 5억짜리 집을 사도 사실 리스크가 있습니다. 집이라는 거를 이제 대출 어쨌든 이제 전세라는 걸 끼고 산다는 거는 뭐 아무리 못해도 한 지금 8억에서 10억짜리 살까 말까를 지금 고민하시는 거예요. 어쩌면 뭐 11억짜리 정도도 좀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. 왜냐하면 내가 월급이 좀 낮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좀 잘했고 그러니까 이 투자를 또 한 번 성공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좀 큰 돈을 더 만들어서 급여의 상승분을 투자로서 좀 만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해서 뭐 운때가 잘 맞아가지고 성공했긴 했는데 큰 틀에서는 그게 되게 리스크가 있는 건 맞아요. 그러니까 성공하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실패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. 아니 제가 10억짜리를 샀습니다. 근데 이제 5억을 현금을 넣었어요. 그래서 이제 2억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반대로 뭐 1, 2억이 빠질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면은 내가 280만 원으로 한 달에 200씩 저축한다고 해가지고 1년에 뭐 2천씩 저축한다고 쳐. 근데 그러면은 이제 2억 빠지면 사실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수준의 레버리지를 쓰는 거잖아요. 뭐 내가 굳이 뭔가를 사고 싶다면은 지금 280만 원으로는 사실상 투자로 봤을 때는 한 4, 5억대 무언가를 사는 게 맥시멈이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 큰 틀에서는 소득도 좀 높이시든지 그럼 소득 어떻게 높입니까? 그럼 차라리 뭐 지금 나이도 어리시니까 결혼을 뭐 할 준비를 하셔가지고 뭐 맞벌이를 준비하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 레버리지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은 좀 맞춰놔야 됩니다. 이 레버리지라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소득과 연동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아니 그래도 5억으로 뭐 10억짜리 사가지고 돈 벌면 뭐 좋은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성공해서 성공하면 이제 좋은 거고 성공을 못하면은 골치 아픈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어찌 보면 결혼도 하나의 투자군요. 사실 일반적으로 이미 그 어떤 전공과 직장이 결정돼 있는 분들이 사실상 소득을 유의미하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결혼 말고는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배우자가 부자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나보다 이렇게 대단한 부자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혼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고요. 내 능력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돼 있습니다.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어. 내가 무언가 그 사람한테 의지해가지고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능력이 이 정도면 나랑 좀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을 어떻게든 만나서 같이 뭐 맞벌이도 해가면서 일도 하고 저축도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비용이 늘어나는 것 대비 소득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단 말이죠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언가 조금 인생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. 이제 같이 합심해서 인생을 바꾸는 거지 혼자서 바꾸기에는 사실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. 예전에 비해서. 신생아 대출을 받는 건 좋은 건가요? 신생아 대출은 사실 지금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맞습니다. 왜 그러냐? 신생아 대출은 되게 좋은 혜택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산수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따져보면 바로 알 텐데 신생아 대출은 웬만하면은 그냥 한 집에 그 대출을 받은 집에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씩 그냥 돈을 준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.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셔도 돼요. 거꾸로 이 신생아 대출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뭘 이거 받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그냥 내가 집을 샀는데 100만 원을 그냥 나라에서 줘. 그러면 안 받아요? 받아야지. 근데 이거를 대출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막 골치가 아픈 거예요. 왜? 집값이 막 떨어질 수도 있고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집을 어쨌든 안 사도 전세 월세를 살게 되는데
내가 사는 집, 예를 들어 뭐 7억이든 6억짜리 집이잖아요. 그 집을 거꾸로 거주를 할 수 있잖아요. 어쨌든 매수를 했다는 거는. 그러면은 내가 그 집을 매수를 안 하고 전세든 월세든 살면 나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? 어찌됐든 똑같이 월세든 이자든 나가는 돈이 있다고요. 그러면 그 나가는 돈으로 거기에서 남의 집에서 전월세를 살 거냐, 아니면은 나라에서 한 돈 100만 원씩 준단 말이야. 대충 계산해 보면. 그럼 나라에서 돈 100만 원씩 주는 것들을 지원 받아 가지고 그냥 내 집에서 살 거냐의 그런 선택이라고 치면은 투자 가치 이런 걸 떠나 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은 거예요. 자, 근데 두 번째, 그러면 이왕 받는 거 투자 가치도 좀 있는 거를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런 고민이 있는 거지. 내가 어차피 집을 살 건데, 나 집을 살 생각이 있는데 신생아 대출 받을까 말까요를 고민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. 그냥 나라가 돈을 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꽤 큰 거예요. 상당히 큰 거고, 이게 30년간 물론 이제 이자의 차이는 있겠지만 앞으로 뭐 나중에 이자가 내려가면 뭐 다시 갈아타면 되는 거고, 한 몇 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죠. 안녕하세요 부인남님. 아직 공부가 부족한 50대입니다. 투자로 용인의 신분당선 초역세권 구축이 평촌이나 광명의 구축보다 나을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. 네, 요걸 마지막으로 하면 좋겠네요.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내 같은 돈으로 여길 사요 저길 사요 막 이런 고민하시잖아요. 근데 이제 재건축이냐 신축이냐 뭐 이런 고민이 아니라 대충 그 연식도 비슷해, 그리고 가격도 비슷해, 근데 뭐 여건도 비슷비슷해, 근데 위치가 달라요. 이런 것들은 아주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는 게 저의 우선은 생각입니다. 왜 그러냐? 뭐 말씀하신 것처럼 평촌이 좋아요, 뭐 수지가 좋아요, 뭐 이런 거를 막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웬만해서는 같이 갑니다. 뭐 내가 아주 이상한 물건 사지 않는 한 어찌됐든 간에 그 뭐 개별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대세적으로 상승하거나 대세적으로 하락하는 게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 가격이 괜히 같은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평가는 얼추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한 겁니다. 엄청난 걸 뭐 알아내가지고 나만 엄청나게 싸게 사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, 요즘에.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비슷하고 연식도 비슷하고 대충 평형도 비슷하고 뭐 조건들도 비슷한데 위치만 다르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어떤 투자의 성과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, 아, 내가 어디에 사는 게 조금 더 편할까? 혹시라도 내가 뭐 여기 살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지역이 어디냐? 만약에 내가 이거를 뭐 안 살더라도 팔게 됐을 때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할 만한 지역, 아니면 조금이라도 뭐 좀 잘 팔릴 만한 지역이 뭘까 정도의 차이. 1등이냐 50등이냐 뭐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 12등하고 16등 정도를 고민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16등보다 12등을 고르면 좋겠지만 12등이 좋아요, 16등이 좋아요, 뭐가 12등이에요라고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안 사는 경우들도 많거든요. 굳이 그게 막 엄청난 차이는 아니라는 게 우선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